안녕하십니까. 행동제마 핀테크 김영환 교수입니다. 자뻑 CEO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뻑, 근자감,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이 나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의 세계가 확고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술가로서는 좋겠죠. 근데 사회생활 하는 데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뻑의 두 얼굴입니다. 예. 만사, 중용이 제일이라고요.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공하는 예술가들 보면은요, 자뻑이 대단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춥고 배고픈 거를 견디게 만드는 게 뭐의 힘인가? 자뻑의 힘이에요. 많은 부분. 네. 그래서 자뻑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성공, 그 예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뭔가 이노베이션, 그죠? 연구 개발, 진짜 특이한 것들, 뭐 이런 거 갖고서 막 내보는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렇죠? 예술 하시는 분들, 학문 하시는 분들, 학자분들,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 자뻑이 정말 심합니다. 근데 자뻑도 그거보다 더 심하면은요, 살짝 정신병원에 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자뻑의 반대쪽 극단은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없어요. 나의 자신이 너무 자신감이 없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안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에코라 그러는데 남이 하자는 대로 맨날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 줏대가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양쪽 극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줏대 없이 막 극단적으로 그냥 자기가 없이 그냥 댕기는 사람하고 자뻑이 너무 심한 사람, 극단의 정신병적인 사람들하고 둘이 마주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변태 성욕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세도메저키즘이라고 그러죠? 세디스트. 자뻑인 사람은 때리면서 즐거워하고, 이 자뻑이 아닌 반대쪽 극단의 사람은 맞으면서 기뻐하면서 죽도록 때리고 죽도록 맞으면서 그냥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뻑이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은. 예. 소시오패스란 얘기 듣는 거 있죠. 소시오패스. 저 사람 소시오패스야. 저 사람 뭔가 정신 분석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뻑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에 대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없다고요? 이 공감 능력 제로고 특권의식 강해요. 네, 그래서 남이 어떠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든지 자기는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상황 파악도 느려집니다. 공부 열심히 내 아들, 딸들이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히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사회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자기 공부만 하다가 막 그쪽에 빠져버린 사람들 아닌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골고루 섞어서 해야 된다는 게 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같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고 계속 이거 집중적으로 된 사람들 문제 많다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강약을 잘 인식하고 주변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남성은 자기애가 강한 경우 여성보다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건강을 해칩니다. 질투의 화신이라는 소리 듣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런 자뻑이 심한 사람들이 일단 리더가 많이 또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리고 몰인정하게 막 과감하게 팍팍 무슨 행정 정책을 팍 하면 뭐 카리스마 있게 막 하거든요. 멋있어 보이지. 근데 몰인정한 리더가 돼요. 예, 남이 어떻게 해서 고통받아가지고,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란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독재. 갑질 많이 하면서도 갑질하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착취적인 대인관계라 그랬죠.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 왜? 이거 왜 이런 게? 특권의식이 강하니까. 그 공감 능력 제로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맞아가지고 얼만큼 아프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때려도 돼. 나의 위대한 아이디어. 히틀러가 그거잖아요. 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000,000명쯤 죽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또 가기는 또 가요. 희한하게. 난세일수록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박사라든가 아니면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나 예술적 이상향 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춥고 배고픈 거 몇 년 동안이라도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해내는 거고요. 아, 무섭죠. 무섭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하면은 큰일 난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자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 세계든 학문 세계를 성취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자신감이 과도해서 자뻑이 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자존감이 불안정하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자뻑질이라도 하는 거라고 이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은 항상 최고이고 최고가 돼야 하고 가장 똑똑해야 되고 가장 돋보여야 되고 가장 멋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가, 또 그러하다고 스스로한테 계속 자기 reinforce라고 하죠, 하는가? 그러면 자뻑일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뻥튀기 된 자기 이미지에 스스로가 못 미치는 것을 보이거나 남들한테 그런 약점을 보이게 되면은 심하게 자학을 하면서, 그죠? 이런 것도 또 자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보신 적 없습니까? 맨날 전교 1등 해요. 그죠? 그러다가 시험 보면 틀리는 게 없어.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날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만 결과 받아보고 나서 막 울어요. 왜 울어? 딱 하나 틀려서 100점 만점에서 99점 됐다고 스스로를 막 따기 때리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막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실제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니 나는 지금 98점 맞은 것도 기뻐하고 나 좋아라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이러고 있어. 혹시 김 교수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요. 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생님이 그럴 테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반장이 몇 년 전에 누구누구는 계속 다 맞았었어. 너처럼 그래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안 그랬어. 그랬어요. 저는 다행입니다. 그나마. 물론 저도 자뻑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은, 극단적인 모범생들 있죠? 그냥 아예 이 A 코스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들,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자뻑일 수가 있고요. 한 번 수틀리면 자살까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 훌륭하신 분이 어느 한 사건 틀렸다고 왜 목매달고 자살했을까? 안 됐지만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아도취가 심하신 상황이면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에, 그쵸. 스스로를 자꾸 자학하는 거. 물론 자뻑의 긍정적인 건 뭐예요? 나는 최고여야 되고, 내가 있는 조직은 최고가 돼야 돼. 나 덕분에라도 아니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걸 다 이끌고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에너지가 막 샘솟아요. 나 자뻑의 사람들. 이런 건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껏.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자뻑을 막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머스크 형님 나오셨네. 자뻑 CEO들의 특징. 그죠? 그러면 이걸 데이터로 어떻게 잡을 건데? 대체 데이터로.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 인터뷰 트랜스크립트 있죠? 텔레비전 인터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레터를 막 씁니다. 주주들한테 JP 모건의 주주 레터 65장짜리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식의 레터들.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 랭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 그러면은 우리라는 말 대신 뭐가 들어간다? 나, 저라는 얘기를 1인칭 단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1인칭 복수보다. 그죠? 우리라는 그룹보다도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업 보고서에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사진을 이제 탑 매니저들, CEO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COO도 있고 CFO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자기 그룹에 자기 부하 직원들도 부하 매니저들도 이렇게 최고 경영진이 있는데 이 사진들도 있고 이 감사 보고서나 이런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사업 보고서에 사진을 딱 내는데 이 CEO 얼굴만 이 북한의 수령님 얼굴처럼 커다랗게 나오고 한 페이지 다 차지하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요만하게 배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 이 양반이 자뻑이니까 그거 감사 보고서 만드시는 분들이 알아서 기는 거죠. 저 양반은 최고로 해줘야 돼. 일단 저 양반, 아우, 우리 머스크 형님. 그래서 빡! 커다랗게 내놓고, 나머지들은 요만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감사 보고서에서 사인을 합니다. 뭐냐면, Sarbanes-Oxley Act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2년에, 이제 회계 보고서를 우리 투명하게 잘 보고하자. 어디 속이는 거 없이. 그러자는 의미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액션이 들어갔냐 하면은, 감사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때 A4 용지 이렇게 감사보고서 쫙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CEO가 사인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CEO Cer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CFO도 사인을 해야 됩니다. 옆에다가 딱딱 박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A4 용지 주어졌는데 누구는 사인을 크게 하네, 누구는 사인을 작게 하네. 이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그죠? 이 회사 저 회사 보면은 CEO들 사인의 크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자뻑이 심한 사람은 자기 사인이 어떨까요? 대문짝만하게. 나는 중요하거든. 자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만합니다. 이거 사인이라고 한 건가? 너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불쌍할 정도예요. 물론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자뻑이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자뻑 지수가 높긴 하겠죠. 그렇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요, 그게 대조가 확 납니다. 자뻑 스코어도 매트릭이 다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게 이제 테스트가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스코어가 MBTI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사회생활에 중요한 건 MBTI가 아니에요. 자뻑 지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자뻑 완전 없는 정신병 0, 이쪽에 자뻑 완전 심한 극단의 10 이렇게 있어요. 정신병. 그러고서 정규분포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보통은 다 5, 6으로 갑니다. 네? 요 정도 5, 6에서 왔다 갔다. 이게 저는 한 여기서 뭡니까? 6, 7 정도 나오고요. 그죠? 이 정도 나오고.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은 한 8 정도 나온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자뻑이었으면 노벨상 받는 건 아닙니다. 노벨상 안 받아도 돼요. 이 8 넘어가서 90대잖아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노벨상 안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좀 자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이 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종짓. 약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재미도 있게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좌우지간에 다행인 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 와이프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는 여기에요. 딱 3. 저는 7.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평균 내면은 5.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대문짝만하게 사인 쫙 합니다. 집사람은 어떨까요? 요만하게 합니다. 이거 보이지도 않게 막 이렇게. 아니,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좀 사인 크게 하면 안 돼?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거 하겠어? 이러고서 그냥 넘어갑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예. 그러고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에 많이 휩싸여요. 그죠? 왜? 도취가 심하거든요. 자아도취. 나는 잘해야 되고, 강의를 해도 최고로 잘해야 되고, 연구를 해도 최고로 잘해야 되고,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은 에너지 뿜뿜합니다. 그럼 학자라서 이성적이어야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런 자아도취성이 나오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막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몰입되고, 한번 수틀리면 되게 원수져 버립니다. 교수님들끼리 싸우면은 평생 가요. 무덤까지 갑니다. 그건. 사업가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그래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금방 화해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교수님들이나 예술가분들, 이런 분들 한번 싸우면 끝까지 가요. 죽음까지 가요. 그죠? 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까? 다들 자뻑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못 이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집사람 보면은 감정에 안 휘둘려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고 덕분에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요. 네. 별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에 그런 밸런스가 맞아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M&A를 하면, 이제 자뻑인 CEO들이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보면은 관심을 끄는 M&A를 많이 하겠죠. 쳐다봐 주길 바라니까. 그죠? 그래서 커다란 딜들을 저질러가지고 자기 몸집보다 더 큰 회사를 잡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커다란 딜들을 저질러가지고 돈 낭비를 해서 결국 쫓겨납니다. 좋게 말해서 인수합병의 귀재라는 소리를 듣긴 들어요. 하지만은 성공적이지 못한 M&A로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자뻑적인 성향에 좌우가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놓고서 후회는 되는 거죠. 결국 잘 쫓겨나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M&A를 심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다른 측면에서 미디어에서 보이는 거 보면은 심한 자뻑의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서명들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이 서명이 큰 회사들 보시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뻑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좋더라 하는 거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대통령 후보들 여러분들 지도자 뽑으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죠? 근데 대통령들 후보들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그죠? 자뻑이 얼만큼 심할까? 그래서 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수학연설 텍스트 분석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100단어만 추출을 했어요. 왜 마지막 100단어를 했냐면요. 보통 이 당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출사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출사표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포부를 얘기하면서 끝에 이제 마지막 100단어쯤에 가서는 결집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결론을 딱 집약시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확 불러일으키는 호소력 있는 가장 자기의 호소력 있는 얘기를 끝에 말미에 팍 집어넣어서 할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지금까지는 듣느라고 졸고 자빠졌을지 몰라도 앞으로 마지막에 좀 얘기하는 거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자기의 특질이 가장 잘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분들의 100단어 끝에 거를 추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지수를 자뻑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1인칭 단수 플러스 1인칭 복수가 몇 번 출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 저, 그 다음에는 우리, 저희, 그죠? 이것이 몇 번 출연하는가를 더해요. 그게 분모입니다. 분자는 나, 저가 몇 번 나오는가. 자, 그래가지고 후보들이 누가 더 자뻑이 심한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자랑스러운 문화로 사랑받는 품격 있는 한반도, 세계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는 이 길에 앞에 수많은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인 국민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저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저라는 거, 나, 1인칭 단수는 8번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8분의 8이죠. 100%. 자뻑지수 100%입니다. 자, 다른 후보입니다. 밖에서 희망을 찾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이 과감한 쇄신으로 변화를 이뤄낸다면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의 대장정이 시작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무모당은 하나입니다. 더 널리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는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의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당이 중심이 된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과 함께 변화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랬는데요. 자,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왔느냐. 그죠? 보시면은, 8번, 총 8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번은 우리고요. 1번은 나입니다. 저. 8분의 1. 자뻑지수가 12.5입니다. 12.5%. 앞에 분하고 확 대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뽑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막 닥쳤었는데요. 근데 그때 왜 우리가 자뻑지수가 심한 분을 뽑았을까 하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 심리 이쪽을 논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난세가 나르시시스트를 부른다고 합니다. 난세는 자뻑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 그죠? 총체적인 난국,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부익부빈익빈이 엄청 심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그 하나 그냥 처방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서 쉽게 풀려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한 큐에 그냥 구해줄 난세의 영웅을 찾는 심리들이 사람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투표하는 그 일반 대중들이 영웅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래서 영웅, 어벤져스급의, 말하자면 아이언맨 같은 슈퍼맨, 초월적인, 반신반인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메사이아라고 하죠,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고, 누군가 나를 여기서 빨리 구제해줘. 리베라메아. 그러잖아요, 리베라메아. 예, 나를 리베레이트 시켜달라. 나를 해방시켜달라. 그런 갈망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에 나 여기 있어 하고 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다? 자뻑인 사람이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받을지를 알아요. 무대 체질이야, 일단은.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영웅인 척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각인을 빡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찍어주는 거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 난국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도 어때요? 지금 보시면 구조적인 문제라 그랬는데, 임대차 3법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잡힙니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빡! 하고서 뭔가 막 쿨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빡 질러버리고, 남에 대한 동정심 전혀, 그죠? 그냥 칼같이 딱, 냉정할 거 냉정하고, 빡! 그러면서, 뭔가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는 막 갈망하게 돼요.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리베라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뭐냐, 난세가 자뻑맨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재난의 연속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자뻑맨들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뻑맨들은 트럼프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왜 트럼프를 찍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금융위기 직후에 이 난세를 극복해낼, 이 구제해줄 영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웅이 없는 시대에, 그죠? 오래된 장기 불황, 힘든 경제 상황, 쪽팔리는 미국의 상황, 막 이랬을 때, 내가 너네를 구원해줄게.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면서 빡! 나가잖아요. 무슨 어떤 추문이 있었건 뭐였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게. 내가. 누가? 내가. 나르시시스트죠. 텔레비전에 정말 자주 나갔던 분이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는지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근데 재난의 연속이죠. 왜? 정책 자체가 자뻑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거든요. 싸우게 만들거든. 싸우면은 상관없어. 남들이랑 싸워서 피 튀기게 싸워서 죽이든 살리든 동정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너는 상대방, 그죠? 너가 죽든 말든 나는 공감 능력 없이 그냥 차갑게 내가 갈 길 간다. 이러면 이쪽 지지하는 쪽에서 뭐라 그래? 카리스마 쩐다! 막 이러면서 막 또 찍어요. 계속 싸우고 재난의 연속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 싸움질 할 것들만 골라서 던져버리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그래서 자뻑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세일수록 자뻑맨이 뽑힐 수가 있고,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근자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